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8월 31일 1일 블루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2.3억 상승, 협성 휴폴의 부산 진역 오션뷰 2억 하락, 2억의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아주 고가의 아파트, 결국 서울에도 저 정도 가격의 아파트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흐름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대구가 그 현상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한 10억대 하던 것이 한 2억 하락한다. 이 무게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각자 갈 길 갑니다. 제 방송 시청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아주 고가의 물건,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걔가 오르니까, 내 물건도 같이 오르겠거니 생각하는데,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방송하다가 잠깐 NG가 나서 다시 줄였는데요. 다시, 상승세로 올라서고 있어요. 상승세로 올라서고 있다. 대구도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올라갔더라.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더라도 다시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대구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대구가 예고편이에요. 저는 대구를 예측할 때도 세종시의 자료들을 다 훑어봅니다. 대구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락한 지역 살펴보고 그 흐름을 지금껏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부산도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그대로 따라오고 있더라. 전세 가격의 하락은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지금 있어요. 그 나머지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 매매 가격이라든지 하락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속도만 좀 가속화되었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전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제가 14,0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었거든요. 머지않아서 이 숫자 16,000까지도 가고 제가 새로 축을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부산편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자, 연초 대비 한 9,300건 정도에서 지금 12,000건까지 오는 요 지금 파란색 선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요게 실제 물량, 그리고 제가 예측한 물량, 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변화하는 모양은 제가 대구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와 똑같은 양상으로 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에 대한 해석은 나중으로 돌릴게요. 지금 이 속도로 늘어나면은 9월달 혹은 10월달이 되면은 14,000건까지 전세 물량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앞에서 보셨던 거 있죠? 14,000건 있는 것이 16,000건까지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거의 연말이 되면 18,000건까지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적었을 때는 물량이 3,000건 정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가고 있더라. 그건 토요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 한번 하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2021년을 시뮬레이션 했었어요. 파란색은 실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 방식은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2021년의 결과가 2022년에도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다. 전세 물량 소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23년도의 전세 물량은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참 무섭고 서글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의 7,000건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6,000건 갱신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5,000건 뚫고 올라갈 때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 상승세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막 1,000건씩 늘어나는 정도면 좀 살벌한 거예요. 지금 이거 결코 가볍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임대 물량 여기 5월달까지 5월 말까지도 이 정도면은 뭐 부산시장 대구하고는 달라. 너희는 임대 물량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이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증가하더라. 다만 그것이 더 상승 탄력을 받아서 가속도를 받아서 증가할 뿐이다. 2만 건이 넘었었어요. 2만 건. 좀 무섭습니다. 임대 물량 잘 안 빠지는 현상들, 그것이 결국 매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오늘 40건의 거래량, 그 중에 신고가 9건. 신고가 좀 제법 나오는 편이었어요. 7월 거래 이제 마무리되었죠. 나중에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치는 신고된 건수 중에서 취소된 건수를 제외하고 보여드리거든요. 이 중에 취소 비율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일이 있을 텐데요. 2, 3% 정도 취소 비율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럼 지금 실제 거래는 1,200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1,200건 중에서 직거래 비율이 또 20% 정도 돼요. 그래서 240건을 빼고 나면 1,000건 정도 거래가 된다. 부산 아파트 70만 개 넘어가죠.
70만 개가 넘는 아파트 중에서 1000개, 한 달에 1000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직거래 제외하고 중개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개거래 비율은 생각보다 좀 낮다. 거래량 1223이면 역대로 적은 거래량. 실감 나시나요? 지금 8월달 650이다. 야, 한 달 지났으니까 650 곱하기 2를 하면 1300개 되겠지. 아직도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지금 요만큼 신고되었다는 말은 이미 신고될 물량의 한 60% 정도가 신고된 거예요. 이거, 야, 그렇다면 과연 8월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여기 있죠. 7월의 추가 신고 거래량이 8월의 신고 거래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밑에 주석으로 달아놨던 부분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전 달, 6월달, 7월달, 제가 7월 방송하면서 보여드리던 그 거래량, 추가 신고 거래량이 요것이 8월 30일하고 거래량이 똑같다. 똑같으면은 그 거래량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데요. 요게 1480에서 1223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요 1110보다 그 다음에 나타날 숫자 실제 거래량, 실제 8월의 거래량은 더 적다. 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1100건 거래량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해 보이죠? 지금 1200건대도 거래가 없다고 아마 아우성일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거래량이 없는 시절로 간다. 하지만 서울에는 아파트가 대략 한 170만 개 돼요. 부산은 70만 개 좀 넘죠? 80만 개 조금 덜 되는 수준인가? 네,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았는데, 야, 그러면 근데 서울은 부산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요. 부산은, 서울은 몇 건인가요? 한 600건, 700건 거래 나오나요? 부산은 그래도 그나마 한 1100건, 1200건 나오잖아요. 거의 서울 대비 2배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게 갑자기 언젠가는 식어버릴지 모른다. 그 부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18호 가던 것이 20억 5천으로 2억, 거의 10% 정도 상승 나타났어요. 이거 나타난다고, 자, 가자! 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애들이 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올랐네? 그냥 그러고 말고, 같이 추격을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는 없더라. 네. 그 다음, 동네 센트럴 파크 하이츠 2차 10% 정도 하락한 모습, 거의 15%?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협성 슈퍼레, 부산 진역 오션뷰, 이거 거의 25% 정도 하락했죠? 2억이면은, 이 똑같은 비슷한 2억의 느낌이지만, 야, 이게 다르다. 8억짜리가 6억 되는 충격. 요게 아마 대다수의, 상당수의 부동산 투자자나, 아니면 물건 한 개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느끼는 충격일 거고,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다. 이거 상위 몇 %의 물건들 너무 눈여겨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제가 올라갔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생각 지금 버려야 된다. 모든 고정관념은 다 버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 더샵 파크시티 고점 대비 대략 20% 정도, 요건 10% 정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고점 대비 대략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여줬던 해운대 두산 이버드 제니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 보니까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요. 정말 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8월 달에 오기까지 가격이 20억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 야, 이때 대비 이거 한 10억 정도, 9억, 10억 했던 것이 20억 같다. 이거 거의 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른 데는 뭐 2배, 3배 오른 데도 있는데, 3배 정도 오른 데도 있는데, 그렇게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아파트 지금까지 2배 정도, 네, 오랜 기간 동안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고요. 얘도 아마 중간에 어떤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면, 아마 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처럼 차트가 그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 없다. 내가 시장을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영 1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명지 오션 시티 3종 그린코아 10% 정도, 벽산 블루밍 대략 한 15% 정도, 안락시형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0이라는 숫자 자주 눈에 띄죠? 30이라는 숫자 대구에서는 엄청 흔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수개월 전에 대구에도 상당수가 20% 하락이었거든요. 30%는 띄엄띄엄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근래에는 30% 하락이 좀 일상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앞부분이 설명이 길어서 뒷부분은 조금 건너뛸게요. 잠깐이라도 화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지금 1000건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거래량이면, 과거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 묶여있던 이 참혹하던 시절에도 거래량은 뭐 작으면 1700에서 1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네, 이해합니다.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도 받고 20년, 21년 엄청난 상승을 할 때 엄청난 뻥호가도 봤을 거예요. 한 3억 하던 아파트가 한 5억, 6억으로 오르면은 호가는 7억, 8억에 내놨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7억, 8억의 호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하락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가격을 2억, 3억 낮춰가지고 4억, 5억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는 더 안 되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근데 누가 버틸 수 있느냐? 매수자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뭐 안 사면 돼요. 매도자 사연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처분 조건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세입자가 빠져나가면서 보증금 돌려줄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기업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온갖 사연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3억 미만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뭐 부자들 좀 움직여라. 시장을 끌고 가려면 2억짜리 2.3억 오른 거 한 건으로 시장의 반응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축하드립니다. 그 사신 분 물론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그렇게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파신 분 많은 차익을 남기고 파셨다면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네, 두 분 만나셔서 서로 축하해 주시고 우리는 관심을 끄자. 6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드는 추세.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0.7억 정도 하락하는 거래 한 건 있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지인한테 어제 못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전세 거래 지금 이제 살아나야 될 시기거든요. 거래는 제법 많았어요. 신고는 138건. 신고가 비율은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 가을장을 앞두고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7월 거래 마무리되었는데요. 연초 대비 1000건이나 거래량이 적다. 마이너스 1000. 전세만 마이너스 1000이다. 월세도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해운대 두산 이버드 제리스의 그 가격 상승을 하나를 두고 폄훼하지 마라. 그거 대단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LCT 20억까지 전세 물건 받았던 것이 11억에 체결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 숫자 노름만 하자고 본다면은 야 이거 더 심하다. 비싼 물건 확 떨어졌네? 비싼 물건 반틈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세세한 거 다 따져도 돼요. 이 넘쳐나는 자료 속에서 우리는 숫자의 큰 흐름만 살펴보면 되지 개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뭐 시비 걸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1억 8천, 1억 동그라미만 치지 말고 아파트 이야기들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화면 잠깐만 멈춰서 휴대폰 가로 보기를 하셔서 보시면은 다 보이시잖아요. 네,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야 이거 돈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야 신봉사도 눈 뜰 판이에요. 예, 조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10개 중에 8개가 억 단위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억 단위는 양호하다. 요 거의 2억 가까운 하락.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는 두 가지는 2억이에요. 2억 차이 납니다. 요것도 2억 이상 차이에요. 10건 중에 3건이 2억 이상 차이 난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이 한두 곳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세모 치는 것은 억 단위로 하락한 곳을 세모를 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10개 중에 8개가 억 단위로 하락하는 이 시장 분위기, 이거 멈출 수 없다. 금리 상승, 누군가요? 연준 의장 누군가요? 네, 제롬 파월이 얘기했나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잠재워질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이렇게 이자 부담도 올라갈 것이고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한계를 보이고 낙폭은 더 키워갈 것이다. 자, 전세 사라지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전세 거래 비중은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을 시뮬레이션 할 때 전세 매물을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요 양까지 같이 넣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전세 자, 4억 이상도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 이 모습은 전국 공통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이거 진짜 이전의 전세가들과 만나는 요 포인트들 곧 있으면 2년 전의 전세가와 만나는데 당장에 돈을 5% 올려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언감생심. 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몇 년간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계속해서 혼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세 거래량 연초와 연말 대비했을 때 1000건 가까이 줄어들었었죠. 월세도 800건이나 줄어들었어요. 거래가 지금 살아날 것이냐? 가을장을 앞두고도 크게 거래는 살아나지 않을 듯한 움직임. 월세도 비싸면은 한계에 봉착하면은 뭐 부모님 집에 들어가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판이죠.
자,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5,500건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지금 3,800건이 거래되고 있다. 이 두 개 차이가 얼마인가요? 거의 1,700건 가까이 임대 계약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더 높다. 물량은 전세 매물은 폭증, 임대 거래는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이 형태 되면은 임대인들 좀 곤란합니다. 특히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잔금을 치르기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감정평가액도 조금 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문제는 커지더라. 걷잡을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